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행정사 이승주TV의 사당동 행정사 이승주입니다. 공인중개사 유튜브를 이 자리에서 이제 4년 넘게 찍다가 아직도 행정사 이승주TV가 익숙하지 않은데요. 공인중개사 유튜브도 계속 이 자리에서 똑같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인데요. 제가 실무교육 신청을 했잖아요. 그래서 실무교육 교재가 왔네요. 이제 다음 주에 전 행정사 실무교육을 들으러 갑니다. 페이지가 굉장히 두꺼운데요. 실무교육 후기도 제가 올릴 수 있으면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참, 이 뒤에 보이는 책들은 제 저서입니다. 맨땅에 헤딩 나의 중개일기라는 책인데요. 행정사 책은 아니고 제가 중개도 취득하자마자 바로 맨땅에 개업을 해가지고 6년 동안 성장한 스토리들, 그리고 제가 이제 계속 기록했던 저만의 중개일기들을 책으로 낸 거니까 지금 초판은 소진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2판 인쇄가 들어가서 또 2판 인쇄가 출력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서 정말 감사할 따름이고요. 중개사 취득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취득을 하신 분들은 또 이 내용을 재미있게 읽어내려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제가 아직 업무를 하고 있진 않으니까 행정사 업무에 대해서 영상을 찍을 것은 없고, 당연히 공부를 했던 수험생활 입장에서 이제 행정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수험생활을 돌이켜보는 것 말고는 현재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배워가야 할 일들에 대해서 메모를 한 것들을 하나씩 순차적으로 올릴 건데요. 먼저 오늘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꼈던 한 가지씩을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는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미신들을 전혀 안 믿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결국에 운명이라면 운명일 수 있고, 저는 약간 윤회론자거든요. 윤회 사상을 굉장히 믿는 사람이에요. 좋은 일을 하면 반드시 보답을 받고, 나쁜 일을 하면 어떻게 해서든 돌아온다. 그리고 인연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운명과 팔자는 거스를 수 있는 범위는 있지만 타고 태어난 것은 있다 정도의 약간 그런 인식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종교적인 믿음을 떠나서 약간 저만의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부끄러운데 젊은 나이에도 이제 점을 좀 보러 다니고 막 그랬어요. 뭐 사주도 많이 보고, 이제 명리학 같은 거 공부하시는 분들, 그리고 타로도 많이 보고, 거기에 쓴 돈만 생각하면 정말 많은데, 우선은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왜 하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이걸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내용을 이제 파악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시간을 거슬러 바야흐로 2018년, 그때 이제 제가 공인중개사 공부를 하려고 3월에 친구한테 유명하다는 점집을 소개받아서 갔습니다. 근데 앞에 내용들이 다 맞는 거예요. 오, 정말 신기하다, 정말 용하다. 이래서 제가 다름이 아니라 올해 제가 정말 중요한 큰 자격증 공부를 하나 할까지 얘기했더니 말을 툭 끊더니, 올해 절대 안 돼. 올해 절대 안 되고, 올해 시험 보지 마. 때려 죽어도 안 돼. 조상님이 와서 도와줘도 안 되고, 하늘이 도와도 안 돼.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공인중개사 공부하려고 이제 결제를 해놓고 책이 집에 막 이렇게 와 있는데, 그 말을 듣는데 앞선 말들이 너무 신뢰가 갔다 보니까 그 말을 듣고, 올해 진짜 내가 하면 안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데 거의 한두 달 정도는 책을 안 봤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그 말 듣고 안 했어요. 그러다가 책이 자꾸 눈에 보이고, 그런 처음 보는 점쟁이 말 한마디에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 그래서 공부를 시작했죠.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미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온 게 아까워요. 망망대해에 떠있는 기분이랄까?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깝잖아요. 끝까지 가는데 중간중간 이 말 한 문장이 계속 머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때려 죽어도 안 돼. 죽어도 안 돼. 올해는 누가 도와줘도 안 돼. 운이 없어. 절대 없어. 시험은 올해 절대 없으니까 하지 마. 내년에 해. 라는 말이, 와, 미친듯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꾸역꾸역 미친듯이 공부로 승화를 했어요. 짬내서. 그때 당시는 이제 투잡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처럼 식스잡은 아니고. 그때도 아무튼 바쁜 시간 쪼개서 나름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제 점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슬럼프도 다 겪고, 이제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시험이 임박하면 할수록 그 말이 더 깊게 메아리가 치는 거예요. 그때는 그 점쟁이 한 명한테만 갔었거든요. 시험 전날 그리고 시험 당일까지 그 말이 막 너무 그냥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불안하고 떨리는데 더 떨리게 만들고, 뭔가 제가 슬럼프가 왔을 때는 안 돼 갈 때도, 점수가 계속 안 나올 때도 그 말 때문인가 보다, 진짜 하면 안 되는 건가 보다,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 사람이 계속 부정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안 그래도 예민해지는데. 그런 끝에 공인중개사는 이제 그날 객관식이니까 마킹 실수만 없으면 바로 그 점수대로 나오잖아요. 채점을 바로 했는데 합격이 나오길래 합격까지 확인했는데, 이제 실제 최종 합격을 전산에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 3주 정도, 공인중개사는 3주 정도밖에 안 걸렸던 것 같아요. 그 기간 동안에도 혹시 마킹이 실수되면 어떡하지? 빵점 나오면 어떡하지? 그 사람 말이 진짜 끝으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합격해놓고 OMR 실수 때문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와, 진짜 끝까지 그 생각이 미친듯이 맴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당일날 9시 딱 확인을 하니까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내가 점을 안 본다. 이런 사람들 말에 절대 나쁜 말을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이제 그 뒤로 점을 한동안 계속 안 봤습니다. 그러다가 마음을 덜 먹었었는지 행정사 공부를 이제 시작을 했잖아요.
시작을 하면서 작년에 제가 코앞에서 9배를 마셨어요. 2차를 1차는 무난하게 통과를 했는데 2차 시험을 보면서 처음으로 너무너무 어렵고 이렇게 힘든 공부는 처음 해보다 보니까 또 저도 모르게 이제 사람이 기댈 데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뭐 누가 용하다더라 찾아갔더니 온갖 개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뭐 계속 초지일관 기승전결은 무조건 굿이에요. 굿을 해야 된대요. 1,000만원, 2,000만원을 주고 해야 되고, 제 어깨 위에 정말 문서랑 뭐 시험문을 타고난 그런 대감이 앉아있는데, 이분이 문을 열고 못 들어온다. 구슬에서 열어줘야 된다. 계속 이딴 소리를 하면서, 누가 돌아가실 거다. 뭐 이런 소리를 하면서, 뭐 주변에 누가 돌아가실 수 있고,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 이제 끝나가는데, 그런 일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고, 저보고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에 불합격은 결정돼 있다라고 하면서, 너는 들어올 때부터 떨어지는 운이었으니까 절대 공부하지 마. 그거 왜 해? 이러는 거예요. 그거는 심지어 그 전 본 거는 올해 초였거든요. 제가 이제 작년에 떨어지고 올해 이제 다시 공부를 하려고 갈팡질팡 할 때, 물론 실제 공부는 6월에 했지만 1월에 이제 그런 신년 점을 보러 갔던 거죠. 친구가 잘 본다고 하니까 갔는데 10만 원인가를 주고 이제 시간을 날렸어요. 아무튼 시간도 돈도 기분도 다 날렸죠. 그런 개소리를 듣고 또 계속 머릿속에서 메아리를 칩니다. 아 그래, 그때 공인중개사 공부할 때랑은 다르게 올해는 내가 너무 바쁘고 일도 잘 되고 하는 일도 다 계획한 걸 이뤘으니 이제 공부는 하지 말라는 계신가 보다. 이러고 이제 손을 놨단 말이에요. 5월까지. 제가 생일이 5월 28일인데 생일이 지나고 이제 대만 여행을 갔어요. 여행을 갔다가 이제 와서 공부를 시작해야겠다라고 해서 6월에 마침 이제 학원들도 모의고사반을 개강하니까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학원을 다녀야겠다 싶은 거죠. 학원을 다니고 하는데 공부가 올해는 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또 그 말이 메아리 쳤죠. 중간에 안 되겠어서 뭔가 좀 희석을 하고 싶다, 이런 재수없는 개소리를. 그래서 사주를 또 봤습니다. 근데 이제 사주를 찾아갈 시간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뭐 하루 잠도 2시간 자면서 일을 하고 막 그 새벽에 공부해야 되는 판에 누굴 찾아가요. 그래서 네이버 익스퍼트라는 곳을, 제가 지금 네이버 상담사로 이제 전국 공인중개사 2등으로 검색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좀 신뢰가 있어요, 네이버 익스퍼트에. 그래서 사주를 검색을 하니까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평이 제일 좋은 사람한테 이제 검색을 해서 결제를 했는데, 마침 이제 이 사람은 작년에도 제가 결제를 했었는데 코앞에서 떨어진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말대로 됐으니까 제가 좀 끼워 맞춘 거죠. 올해 또 얘기를 했더니 작년이랑 똑같은 멘트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더라고, 저한테. 그래서 또 코앞에서 떨어진다고 저한테 4년을 잡아야 붙을 거라는 거예요. 공부운이 없고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자꾸 이 도끼로, 돈을 버는 도끼인데 이 땔감을 갖다가 나무를 공부를 해가지고 그걸 썩히면서 거기다가 에너지를 다 낭비하냐면서 저보고 빌어먹을 팔자라는 거예요. 뭐 그러더니 아무튼 온갖 진짜 또 그 사람 재수없는 소리를 다 하더니, 제가 작년에 똑같은 얘기 하셨고 작년에 한 번 더 하면 붙는다고 하지 않았냐, 근데 왜 이제 4년으로 늘어났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지금 학원에서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갖고 있다. 이제 학원에서 막 그때 모범 답안도 하고 그럴 때예요. 등수도 괜찮게 나왔었던 상황이고. 근데 이 상황대로 갔는데 제가 떨어지면 누가 붙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그만큼 이제 자신감을 갖고 제가 저를 이제 위로를 했던 거죠. 그런 소리 들으니까 진짜 안 될 팔자인가? 하는 사람마다 다 이러지? 이러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전세 사기를 구해드린 분이 한 분 있는데, 이제 이분이 마침 또 타로를 보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본인이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제 다른 타로 선생님을 소개해 주겠다 해서 공짜 타로를 또 봤어요. 근데 이제 그건 시험 한 3일 전쯤? 5일 전쯤이다. 봤는데 이분이 자기 카드를 뽑았는데 다 불합격되는 카드라고, 죄송하지만 합격하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기분이 너무 나쁘더라고. 그래도 보통은 시험 며칠 전이면 대부분 그냥 안 좋은 소리 좀 자제하지 않나요? 좋은 소리 해줘도 모자란데 죄송하지만 불합격한다. 그리고 시험장에서 헤매는 그림이 자꾸 나와서 머리가 하얘지는 모습이다. 문제를 보자마자 머리가 하얘지실 거다. 이렇게 저주를 퍼붓더라고요. 시험 5일 전까지 이제 그런 재수없는 개소리를 계속 들은 거예요. 한마디로 점, 사주, 타로까지 뭐 안 될 팔자래요, 시험이 올해. 그래서 지금 그냥 일을 해서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사주인데 왜 돈을 안 벌고 계속 공부에다 시간을 쏟냐. 그러니까 왜 무대를 깔아줬는데 무대에 올라가지 않고 백스테이지에서 계속 책을 들여다보고 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서로 알 수가 없는 사람들인데 비슷한 얘기들 하잖아요. 물론 점쟁이가 제일 사자였어요. 그 사람은 초지일관 굿이었고 기승전 굿이었으니까 그 사람은 진짜 그냥 걸러들을 수 있었는데, 제가 약간 믿었던 사주 그리고 타로 이런 것들까지도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짜 안 들려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심지어 작년에 제가 한 10명을 봤는데 딱 한 명만 붙는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은 떨어졌잖아요, 제가 작년에. 올해 또 다시 한 번 봤는데 이분은 그냥 초질감 붙는다 그랬어요. 올해는 제가 붙고 나서 지금 연락은 안 드렸는데, 그거는 그냥 그분은 좋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변론으로 하고, 대부분 10중 9는 이제 나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계속 제가
이제 거기다가 계속 에너지를 쓰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책 한 자를 더 봐도 모자란 시점에, 그리고 일도 막 정말 밀려있는 상황에서 공부를 쪼개서 해야 되는 시점에 그딴 거나 하고 있었으니 제가 제 자신을 계속 갉아먹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지인이나 친한 사람 중에 정말 용한 사람이 있고 혹은 뭐 이쪽 일에 종사하는 분이 있다면 참 죄송한 얘기인데요, 저는 제가 느낀 걸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먼 분 중에 이런 점을 통해서 신내림을 받으신 분도 있어요. 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께 본 게 아니라 제가 겪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겪은 사람들이 다 그런 재수없는 망발들을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공인중개사와 똑같이 행정사도 그 운명을 거스르고 합격을 했다. 결론적으로 합격해서 이렇게 웃을 수 있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말 끔찍했던 시간들이에요. 왜냐면 행정사는 공부가 더 어렵죠. 그리고 이거는 백지에다가 주관식을 논술 약술 써내려 가야 되는 거잖아요. 진짜 생각이 안 나면 정말 끝이에요. 아무리 내가 달달달 외우고 있었던 것도 그냥 첫 글자 두 문자 목차 생각 안 나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끝나는 시험이다 보니까 그게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그 압박감과 심리적인 중압감은 정말 공인중개사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그 생각 때문에 저를 밤잠을 더 설치게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잠을 계속 못 자니까 몸이 계속 상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이제 회복이 됐지만 그 한마디가 정말 너무너무 악영향으로 다가왔었고, 만약에 좋은 말을 들었다고 한들 제가 그럼 또 그 말에 또 자만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쁜 말을 들으면 이렇게 더더욱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가급적 보지 마셔라. 차라리 그 시간에 책 한 자 더 보고 그냥 이제 나를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 한 번 더 떠올리셔라. 그게 훨씬 더 효과가 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나를 위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 기도를 믿고 공부를 하세요, 차라리. 저도 실제로 이번에 그 기도,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저희 가족의 기도, 어머니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가셨어요. 저 때문에. 제 수능 때도 그 정도까지는 안 하셨던 것 같은데, 시험 당일날 아버지랑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 가셔서 계속 기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덕에 제가 합격할 수 있었다고 저는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에게 계속 멘토링을 해주는 은사님이 계세요. 그 은사님도 계속 저에게 제가 갈피를 못 잡을 때마다 좋은 말씀 해주시고, 오히려 그런 분들, 제가 사랑하는 분들 덕분에, 도움 주셨던 분들 덕분에 합격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절대 이런 건 보지 마세요. 사실 지금 제가 저한테 이제 재수없는 소리 했던 사람들에 다시 결제를 해서 다시 찾아가고 싶거든요. 근데 그 시간도 돈도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해서 붙었는데 뭐 당신 사입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놨어요. 얘기를 가진 얘기를 어떻게든 분명히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시간과 에너지 자체를 쓸 필요가 이제 없다. 합격했으면 내가 내 인생 잘 살면 된다, 이 생각이고. 자, 이렇게 해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 설명드렸습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이제 반대로 꼭 해야 될 거. 물론 이제 공부를 하면서 꼭 해야 될 거 너무너무 많죠.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도 너무너무 많은데, 지금 이 하지 말아야 될 거 한 가지 썰 풀었는데 지금 10분 넘어갔잖아요. 꼭 해야 될 것도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이것도 제가 2개 전문 자격사를 따면서 모두 다 똑같이 했던 겁니다. 공인중개사 때에는 29회 공인중개사 이승주라는 것을 표지 그리고 책 첫 페이지에 무조건 썼어요. 제 자필로. 그리고 책을 펼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그 글자를 보면서 항상 자극을 받고 스타트를 딱 했어요. 자, 이번에 행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11회는 비록 그렇게 써서 떨어졌었지만 12회 행정사 이승주라는 것을, 제 책을 제가 이제 집에 가서 한번 찍어가지고 같이 사진을 캡처해서 올릴 생각인데, 어떤 책이든 다 이렇게 했어요. 모든 책이든. 붙은 얘기는 시험 끝나고 나서 이제 공부 안 한 책 사놓고 안 쓴 책은 이제 팔 수 있잖아요. 표지에 이름을 다 써놨다 보니까 매입이 안 되는 책들도 있고, 상태가 최상임에도 불구하고 상태가 중 혹은 하로 매입이 되기도 하는 뭐 그런 우픈 이야기도 있지만,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죠. 합격했으면은 억만금을 줘도 못 바꾸는 거니까. 이제 저는 12회 행정사 이승주라는 것을, 그리고 29회 공인중개사 이승주라는 것을 꼭 자필로 항상 꼭 썼다. 12회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13회 준비하시는 분들, 혹은 그 이후에 몇 년 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14회, 15회 하시는 분들은 제 말씀 듣고 꼭 한번 해보세요. 책을 살 때마다. 책을 팔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책은 내가 이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 사는 거니까 팔 생각하고 공부하시는 그런 우매한 행동 하시는 분은 절대 없겠죠. 그러니까 12회 행정사 이승주 쓴 것처럼 여러분들도 10몇 회 행정사 누구누구 꼭 이름 쓰세요. 그렇게 해서 할 때마다 책을 꼭 들여다보시면서 공부를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정말 이것도 역시 자기에 대해서 가스라이팅, 자기 암시, 자기에 대한 동기부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심리학적으로 그런 게 있다고 하죠. 나는 매일 어제보다 오늘이 더 낫고 행복하다. 오늘 더 건강하다. 이렇게 실제로 자기 암시를 하면 굉장히 많이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을 먹으면 있던 병도 고친다고 하잖아요. 생각하기에 따라서.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그렇게 수백 번을 보고 수천 번을 보면은 정말 나는 정말 이룰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면은 저처럼
이루어집니다. 저도 그렇게 했으니까요. 자, 이래서 책마다 꼭 써두실 것, 이름을 그냥 쓰라는 게 아니고 10 몇 회 행정사 누구누구 느낌표도 가미되면 좋고요. 자, 이렇게 꼭 써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내년부터 후배 행정사가 되신 분들이 되신다면 1년 전 이 영상을 보고 그렇게 해서 합격했다라는 후기가 꼭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영상들을 왜 올리냐면 제가 우선 시험 끝난 지 오래 안 됐죠. 올해 10월 5일날 시험을 받고 12월 4일날 합격자 발표가 났으니까 합격한 지 며칠 안 된 따끈따끈한 행정사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나중에는 업무 관련된 거 제가 수임받는 거 또 이렇게 중개사처럼 성장하는 과정을 계속 다룰 거다 보니까 그때는 시험 공부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하나씩 올리는 겁니다. 제가 저에게 남기는 일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제가 찍은 영상들 이제 올린 거 한 번씩 보거든요. 특히 이제 어머니랑 합격자 발표 날 껴안고서 정말 너무너무 좋아했던 것은 제가 항상 이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서 꼭 한 번씩 또 보게 될 영상이기도 하고 지금도 어머니랑 저랑 계속 한 번씩 보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윤회사상처럼요, 제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베푸는 이행이 되겠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선행도 많이 베풀고 이런 영상을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분명 생기기 때문에 영상을 꾸준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채널 만든 지 일주일 좀 넘었죠. 근데 벌써 구독자 100명이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 공인중개사 유튜브는 지금 17,200명인데 오히려 공인중개사 유튜브 속도보다 더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는구나. 그 조회수도 잘 나오고 있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시청해주세요. 꾸준히 영상 찍어서 올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궁금하신 부분이나 이제 수험생활 하시면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질문 남겨주시면 감안해서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스크립트 없이 이렇게 주저리 했는데요. 말이 술술 나오네요. 이래서 경험은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